안녕하세요. 모두연의 이찬우입니다. 이번 동영상에서는 RNN을 이용해가지고 이렇게 뭐 어떤 데이터를 유출을 해내거나 뭐 이런 데이터를 처리할 때 모델이 갖다가 이렇게 어떤 수렴을 하게 되잖아요. 어쨌든 그 파라미터들이 어떤 특정한 수로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수렴을 해가는 과정, 리그레이션이 어떻게 되는 건지, 아니면 이게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학습이 어떻게 진행되는 건지, 이거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네, 그 모델이 어떻게 만들어지는 과정에 대한 메커니즘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보고자 합니다. 이게 따지고 보면, 가장 기본적인 우리가 배웠던 리니어 리그레이션, 거기서부터 출발을 하는 문제인데, 이거를 자꾸 사람들이 자료 같은 걸 봐도 그 학습에 대한 이런 그 내용을 기술을 할 때는 백프로파게이션을 빼놓지 않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백프로파게이션이 실제로 우리가 원하는 파라미터를 업데이트 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이제 그게 이제 연결이 안 되는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동영상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우선 RNN 구조를 한번 그려봐야죠. 네. 이렇게 입력으로 들어가고 아웃풋이 나오죠. 여기서 우리가 파라미터로 업데이트를 해야 되는 부분이 세 개예요. V가 있고, 여기는 웨이트가 있고, 이런 파라미터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들어가 있겠죠. 이렇게. 네. 이런 RNN 구조에서 이제 업데이트를 시키려고 하는데, 처음에는 일단 그냥 아예 초기 상태에서 초기화부터 그 학습이 진행된 후의 상태까지 제가 한번 이렇게 메커니즘을 한번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맨 처음 초기 상태에서는 얘네를 랜덤으로 주어져요. 얘는 S0가 되겠죠. 네, X0. 맨 처음 초기 상태입니다. 얘도 물론 그 초기 값에 랜덤한 이제 그런 매트릭스가 서로 더해지고 곱해지고 더해져서 x가 들어가고 아웃풋이 나온다 치면 ux 플러스 ws 플러스 b 여기 바이어스 하나 들어간다 하고요. 이게 그냥 랜덤하게 정해지는 거예요. 이게 랜덤하게 정해져 가지고 어떤 데이터가 들어가더라도 아웃풋에는 그렇게 큰 의미가 없는 데이터가 나오게 됩니다. 그냥 이렇게 초기화를 시킨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초기화 시키는 방법도 이렇게 막 진짜 우리가 아는 그 완전 랜덤한 그런 값을 초기화하지 않고요. 어쨌든 리니어 리그레션에서 말하는 로컬 미니마에 안 빠질 가능성이 높게, 웬만하면 글로벌 미니마를 찾아갈 수 있도록 최적해를 쉽게 찾을 수 있는 파라미터로 어떻게 좀 랜덤하게 이렇게 초기화해준 방법이 있어요. 그거는 그 나름대로 논문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랜덤하게 아무 숫자나 넣어서 초기화를 시켜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된 상태에서 그냥 쭉 그 포워드 프로파게이션을 해가는 거예요. 일단은. 네. 그러면 여기에 분명히 내가 원하는 값이랑 내가 원하는 출력값이랑 여기서 나오는 실제 아웃풋이랑 리얼 밸류랑 분명히 공차가 있을 겁니다. 이런 차이가 있어요. 네. 여기서도 마찬가지고요. 여기도 일단 계속 돌리다 보면 여기서도 뭔가 스테이트가 일단 업데이트가 됐기 때문에 요거랑 똑같진 않지만 어쨌든 공차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 에러가 있겠죠. 얘도 에러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서로 에러를 가지고 있고 이 에러가 제법 클 거예요.
이 에러를 줄이는 방향으로 우리가 학습이 진행이 돼야 되는 거고, 이 에러를 줄이기 위해서 우리가 변화시켜야 될 파라미터가 바로 이 녀석들인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에러를 구했으니까 에러를 어떻게 하냐면 여기서 나오게 되죠. 그냥 여기서 백프로파게이션을 해서 얘네들 업데이트해서 얘네들을 줄입니다. 네, 라고 하면 그냥 쉽게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근데 내부적으로 이게 내부적으로 어떤 일을 하냐면, 얘네가 어쨌든 이 스테이트 안에 들어가서 액티베이션 함수에 딱 입력이 되게 됩니다. 액티베이션이 여기서는 탄젠트 h라는, 그러니까 하이퍼블릭 탄젠트라는 함수가 되는데, 이 하이퍼블릭 탄젠트가 하는 일이 결국에 우리가 이거 하이퍼블릭 탄젠트에게 좀 기대하는 기능은 클래시파이예요. 클래시파이. 그러니까 어쨌든 데이터를 분류를 하겠다 이겁니다. 데이터를 분류를 하는데 어떻게 분류를 하냐? 어떻게 분류를 하게끔 하냐? 얘네는 어쨌든 그 액티베이션 함수 자체가 1 또는 0에 가까운 값을 이렇게 나눠주는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거를 갖다가 이렇게 클래시파이를 하는데 이제 처음에는 랜덤으로 이렇게 값을 주어졌으니까 마음대로 클래시파이를 할 거예요. 그냥 뭐 아무 의미 없는, 그냥 만약에 데이터가 뭐 x라는 데이터가 뭐 이런 벡터, 어쨌든 벡터라고 하면 어떤 공간의 좌표로 하나 딱 표시가 되겠죠. 이 입력이라고 하면 입력이 뭐 이렇게 들어갔을 때 어떤 출력도 대충 입력에 따라 가지고 이렇게 나오기 원할 거예요. 자, 그 입력을 우리가 클래시파이를 쫙 해보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입력이라고 할게요. 입력 부분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뭐 이런 데이터들이 있겠죠. 그러면 우리는 이런 식으로 나눠가지고 클래시파이를 할 수가 있을 거예요. 하지만 컴퓨터는 이걸 몰라요. 컴퓨터가 이걸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겁니다. 실제로는 입력 데이터보다는 이제 요걸 뭐 같은 얘기예요. 아웃풋을 우리가 이제 클래시파이를 한다고 해도 처음에 아웃풋은 진짜 죽은앙방으로 나오거든요. 아웃풋이라고 하면 그냥 처음에 아웃풋은 그냥 이렇게 나올 거예요. 이렇게. 근데 실제로 우리가 원하는 데이터는 분명히 어떤 특징을 가지고 이런 군집화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 어떤 특징이 있는 그런 이제 특징을 잡는다는 것 자체가 군집화하기 쉽게 이렇게 나누기 위한 기준이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이런 군집이 된 그런 형태로 데이터를 이렇게 분류를 할 수가 있어요. 아웃풋에 대해서는 일단 뭐 아웃풋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클래시파이를 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우리가 기대를 하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기대하는 게 이런 모델을 이렇게 클래시파이 할 수 있는 모델을 딱 만들어주기만 하면 내가 이 입력을 넣었을 때 이 출력을 내고 싶어요. 내가 이 입력을 넣었을 때 이 출력을 내기 싶은 거예요. 요게 모델이 하는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모델이 하는 역할을 좀 너무 그 클래시파이 하는 거랑 너무 동떨어지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결국에는 기계가 할 수 있는 거는 클래시파이 요거 하나밖에 없어요. 아무리 뭐 복잡한 신경망이나 이런 거 다 한다 해도 데이터를 분류를 자동적으로 해줄 뿐이지 그걸로 판단을 하는 거예요, 실제로 컴퓨터는. 그렇기 때문에 인공지능이라 해서 뭐 특별한 걸 생각하실 필요가 없고요. 라벨링된 그 클러스터 아니면 그냥 뭐 클래스 이런 하나의 그 분류 그 집합 자체를 그냥 정의를 해준다. 이렇게 그냥 나누어 준다. 기계가 하는 건 딱 그겁니다. 그거를 이제 처음에는 우리가 이제 그냥 아웃풋을 이렇게 넣으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면 이걸 이제
분류를 해야 되는데, 처음에 분류할 때 뭐 의미 없이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하겠죠. 뭐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할 수도 있고요. 네. 이거를 이제 아웃풋을 좀 이렇게 좀 의미 있는 데이터 쪽으로 이렇게 분류를 하면서 그렇게 피처가 나타나는 이런 데이터로 만들어 주면서 얘는 요거를 학습시키는 겁니다. 최적화하는 뭐 방향으로 이렇게 만약에 이 데이터가 슬슬 뭐 이런 식으로 갔다고 하고 이런 식으로 갔다고 하고 이런 식으로 묶인다고 치면 이 피팅 라인을 이렇게 그어주고 뭐 이렇게 그어주고 이렇게 그어주는 이렇게 그 피팅 라인이 수렴을 해갈 거 아니에요. 이 수렴을 해가는 이 과정을 리그레션이라 하는 것이고 이 과정 자체를 갖다가 학습이 진행된다. 이렇게 모델이 만들어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거 자체가 모델이 되는 거예요. 이런 피팅 라인 위치, 대한 함수를 가지고 있는 게. 이렇게 딱 가시화해서 이해를 하시고 조금 더 이제 조금 진행을 해보면 그거를 해주는 게 우리 이때까지 배웠던 로지스틱 리그레션. 무조건 이거죠. 로지스틱 리그레션을 빼면 머신러닝, 뭐 딥러닝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로지스틱 리그레션으로 우리가 많이 다뤄봤듯이 뭐 이런 부드러운 이런 곡선이 있잖아요. 이런 함수를 이제 다 적용을 시키는 거죠. 이런 함수는 뭐 우리가 흔히 아는 그냥 이렇게 gx라고 하는 시그모이드 함수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함수를 딱 사용하게 되면 x에 따라 가지고 이게 함수의 모양이 변하게 되는데 x의 형태에 여기다가 함수를 넣어주는 거죠. 함수라기보다 어떠한 방정식을 넣어줘요. ax 플러스 b 이런 방정식을 넣어준다고 치면 x를 이걸로 넣어준다 치면 얘를 살짝 바꿔보면 a를 꺼내고 이런 형태의 식이 나오게 돼요. 얘가 의미하는 게 이 함수의 그 좌우측 평행이동, 옵셋을 나타내게 됩니다. 얘가 a분의 b만큼 이렇게 이동을 해가지고 여기서는 플러스니까 마이너스로 가야겠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평행 이동을 하고 얘는 요 함수의 기울기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얘가 1이면 뭐 그냥 일반적인 우리가 아는 그런 시그모이드 함수가 되는 것이고 얘가 작아지면 펑 커지해지면 돼. 이렇게 얘가 커지면 더 이제 이렇게 타이트해지는 거예요. 스티프해진다고 하는 게 더 맞겠죠? 이렇게 경사가 져가지고 얘가 무한대가 되면 얘는 이렇게 스텝 펑션이 됩니다. 어쨌든 이걸 보면 알 수가 있는 게 결국에 여기에는 하나의 1차식이 들어가가지고 시그모이드 함수를 이동하고 제어를 할 수가 있다. 요거 딱 알아두시면 되는 거고요. 그렇게 해서 뭘 하냐? 시그모이드 함수를 어떤 평면상에 딱 놓고 요거를 요 지점을 갖다가 우리가 평면상에 쫙 선으로 그려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데이터가 이렇게 평면상에 뭐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다고 하면 3개 있다고 할까요? 이렇게 있다고 하면 시그모이드 함수를 내가 요거랑 이렇게 분류를 하고 싶어요. 딱 2개로 분류하고 싶다. 이렇게 되면 이렇게 선을 이렇게 피팅을 하겠죠. 뭐 이런 백프로파게이션 이렇게 쫙 하면서 학습을 진행을 시키면 그럼 얘를 옆에서 여기서 딱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 눈입니다. 눈. 여기서 딱 보는 거예요. 여기서 딱 이쪽으로 딱 프로젝션 해가지고 보게 되면 얘 모양이 딱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얘 집합이 요 입력으로 들어가게 되면 여기 x 입력으로 들어가게 되면 다 이쪽으로 깔리겠죠. 이렇게 0에 가까운 수를 가질 겁니다. 얘는 1에 가까운 수를 가질 거고요. 이런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0으로 빠지는 데이터와 1로 빠지는 데이터를 분류하는 거.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나눈다고 해도 얘를 여기서 봐요. 이렇게 딱 봅니다. 이렇게 딱 이렇게 프로젝션 해가지고 보게 되면 얘도 뭐 이렇게 이런 함수가 딱 보이게 돼요. 그렇게 해가지고 얘는 0, 얘는 1 이렇게 컴퓨터는 분류를 하게 됩니다. 결국은 이 작업을 하는 거예요. RNN도 다른 게 없습니다. 그냥 좀 파라미터를 업데이트 시키고 또 이거를 이제 그 데이터를 변형시키는 데 차이가 있을 뿐이지 일반적인 신경망 이런 뉴럴넷이랑 클래시파이 하는 거 똑같아요. 얘도 결국에는 클래시파이어입니다. 어떻게 잘 클래시파이어를 해주냐 뭐 이런 문제일 뿐이지 결국에는 이런 식으로 학습이 진행이 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모델이 쭉쭉 계속 만들어진다. 이렇게 딱 모델이 딱 만들어지면 내가 어떤 입력을 넣어도 나는 알고 있는 입력이 있잖아요. 내가 만약에 그냥 이렇게 합시다. 영화의 장르를 이렇게 좀 분류를 하는 알고리즘을 짜려고 해요. 그러면 내가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겠죠. 뭐 키스씬이 있을 것이고 아니면 뭐 액션 씬이 있을 거예요. 뭐 발차기 횟수 뭐 이런 거 아니면 뭐가 있을까요? 영화를 잘 안 봐가지고 뭐 아니면 뭐 재난 영화 같은 경우에는 날씨 뭐 출연 사람의 수 뭐 이런 여러 가지 입력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 요걸 어떤 벡터를 만들어 가지고 요거 입력을 넣는 거죠. 사람 수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굉장히 많이 나오고 키스씬이 별로 없어요. 액션씬이 굉장히 많고 발차기 횟수가 막 500번 되고 날씨가 굉장히 흐려요. 이러면 되게 뭔가 영화가 되게 딱 뭔가 특징이 나오잖아요. 뭐 친구 같은 영화나 아니면 되게 막 수사물 뭐 이런 영화가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난 이런 아웃풋을 원하는 거예요. 네. 이런 데이터를 알고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쭉쭉쭉 학습시키는데 이때 답을 알고 있겠죠. 만약에 친구라는 영화를 가정을 하면 네, 친구라는 영화 이걸 딱 넣으니까 친구라는 영화가 나와야 된다. 근데 처음에는 얘가 초창기에는 그냥 파라미터들이 다 랜덤으로 이렇게 세팅이 된다고 했으니까 얘를 몰라요. 처음에는 얘를 모르니까 다른 걸 어떻게든 뭐 마음대로 찍겠죠. 찍었는데 뭐라고 할까요? 예전에 나왔던 최근에 나왔던 히말라야 이런 영화를 이렇게 선택을 했다고 하면 얘와 얘의 어쨌든 얘도 벡터로 표현되고 얘도 벡터로 표현돼야 되니까 얘 사이에 차이가 있을 겁니다. 네. 이 차이를 인식을 해가지고 우리가 배웠던 리니어 리그레이션, 로지스틱 리그레이션에 적용을 시키죠. 네. 그렇게 로스 펑션을 구성하게 되고 그 로스 펑션을 이용해가지고 리그레이션을 수행하게 되면 요런 작업을 하게 됩니다. 계속 처음에는 이렇게 주구난방으로 하고 있다가 이 선이 점점 이렇게 수렴이 되고 요 이상한 선이 점점 이렇게 클래시파이 하는 그 피팅 라인으로 수렴을 하게 돼요. 그렇게 되면 이제 학습이 진행된다라고 말하는 거고 이게 어느 정도 수렴을 했다라고 하면 학습이 다 끝났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그 정보 가장 큰 정보가 이런 정보예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어떠한 벡터를 넣어도 내가 모르는 거 어떤 벡터를 내가 어떤 특징을 적었는데 얘가 무슨 영화인지 모르겠어요. 이게 딱 추천 시스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뭘 좋아하긴 해요. 뭘 좋아하는데 어떤 영화를 볼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요런 영화를 딱 입력을 시켜요. 얘한테 딱 입력을 시키면 기기가 알아서 이렇게 클래시파이 된 요청이 된 선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에 합당한 어떤 아웃풋을 내게 됩니다. 그럼 얘 클래스가 뭔지 봐요. 얘 클래스가 얘는 이런 영화를 좋아하는 거구나. 그래서 아웃풋으로 딱 내게 됩니다. 네, 이렇게 그냥 이거는 RNN에 대한 얘기라기보다는
그냥 일반적인 딥뉴럴넷, 그냥 머신러닝에 사용되는 클래시파이어예요. 모든 인공지능 그 알고리즘에 해당되는 얘기거든요. 네, 그냥 뭐 백프로파게이션 이런 설명보다는 그냥 기본적인 리그레션의 관점에서 이렇게 좀 이렇게 설명을 해봤는데, 결국 다 똑같습니다. 딥뉴럴넷 같은 경우에도 뭐 특별히 뭐 다른 알고리즘을 쓰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그 오차를 구해서 에러를 구해서 그 에러를 가지고 백프로파게이션을 시키고, 백프로파게이션이 뭐 다른 작업이 아니라 그냥 이런 최적 해를 구하는 작업, 뭐 이런 거라고 알아두시면 굉장히 많이 와닿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쉽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뭐 조금 더 보충 설명이 필요하거나 뭐 이런 분 있으면 코멘트 남겨주시거나 이렇게 문의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